조합이 딱 설립돼서 설립 인가가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합 이걸 팔고 싶어. 내 집을 팔고 싶어. 근데 이걸 사는 사람은 왜 사요? 나중에 받을 신축 아파트를 받으려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조합원이 돼야 돼요. 근데 조합원이 안 돼. 이 노후된 건물을 사갖고 내가 뭐해? 나중에 현금 청산되면 아무 소용없잖아. 근데 그걸 우리 중개사가 중개를 했어요. 중개사고네요. 중개사고죠. 난리 납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고, 네오비에서 재개발, 재건축 강의를 하고 있는 민경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들 좀 얘기하려고 나왔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워낙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시공비가 상승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그리고 시공사를 못 구하는 현장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2018년, 19년, 20년 막 장이 좋아지면서 재개발, 재건축은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싼 가격으로, 적은 금액으로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다 보니까 그런 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유효한 부분은 있습니다. 뭐가 유효하냐면 우선 지금 신축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계속 20몇 조 오르고 있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5년 내의 아파트, 우리가 신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처럼 신축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리도 뭐 1세대 아파트, 2세대 아파트, 3세대 아파트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아파트들을 보면은 훨씬 더 편하거든요. 예전엔 아파트보다 편하니까 계속 이런 신축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를 돈 있으면 주고 사면 돼요. 큰 돈 뭐 2, 30억 주고 사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 이제 대안을 찾게 되는 거죠. 대안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이고, 그리고 뭐 지방보다 수도권만 한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신축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요번에 88대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뭐 강남권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을 푸는 거, 이런 거에 이제 조금 뭐 올라서긴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 서울 도심에서 신축 아파트가 되는 것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그러면 알아야겠죠. 우리가 이 재개발, 재건축 그런 것들 다 비싸긴 할 텐데 그래도 일반 신축 아파트보다는 저렴하다는 거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 같은 경우는 신통계획이라든가 모아타운, 그리고 내가 중개하고 있는 인근 지역 보면 분명히 한 구에 몇 개씩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왔어. 근데 난 몰라. 근데 옆에 부동산은 뭐 배웠어. 알아. 그럼 이 고객들의 입소문은 저기 가니까 잘한대. 이런 얘기 듣겠죠.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장에 앉아와서 재개발, 재건축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있어서 누군가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을 해준다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자녀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그랬고, 이제 저희들도 애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집을 하나 해주고 싶어요. 그럼 와서 상담을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만만한 공인중개사한테 오기가 그분들은 좀 편하겠죠. 네, 그럼 와서 물어봐. 우리 애들 집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어봤을 때 한 대안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시장을 좀 넓혀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신축 선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MZ세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친구들 생각해보면 아파트에서 태어났어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성장하고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해서 아파트를 넣었어요. 이 친구들이 또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죠. 이 친구들은 주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파트 외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신축 선호 현상이 계속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거기에서 굉장히 신축을 얻을 수 있는 그래도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지방 대도시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원도심 활성화가 훈명이에요. 지금 광역시들 보면 옛날 여기 있던, 그리고 그런 데 보시면 가장 번화했던 곳인데 이런 곳들이 굉장히 노후되면서
주택지가 이동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광역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 지자체에서 봤을 때 이 원도심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해야 돼요. 그럼 그걸 다 상가로 조성한다? 불가능하잖아요. 상가만 조성했다? 누가 와요? 그러면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은 우리가 중개하고 있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이런 현상들을 모른다고 한다면 좀 뒤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이 안 좋아서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내가 중개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구역들은 언젠가 재개발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두는 게 좋다고 봐요. 미리미리 알아두고 누가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거의 다 신축이잖아요. 네. 그리고 세종시 같은 데는 지금 몰라도 돼요. 제가 볼 때는 10년 후에는 반드시 알아야죠. 하지 마요? 10년 후에는 아셔도 되는데 공부하지 마요? 뭐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재개발 구역하고 재건축의 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통합해서 얘기를 하잖아. 그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우리가 지금 도시민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면 정비 사업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면 아주 낙후된 곳, 정비 기반 시설이 노후된 곳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전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서 하던 게 재개발 사업으로 합쳐져 갖고 이제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서 하는 게 같이 하는 거. 주거지역에서도 하고 상업지역에서도 하고 공업지역에서도 하고 굉장히 낙후된 단독주택지가 많은 곳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를 짓는 거고요. 재건축 사업은 우리 중개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분명히.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지. 세종이라 그래.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양호한 곳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 보니까 다른 거 바꿀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아파트만 새로 지면 깨끗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재건축 사업인데요.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만 하는 게 재건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 사업,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많아요. 재개발의 규제도 있긴 하지만은 재건축의 규제가 훨씬 셉니다. 가장 센 게 지금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하고 용산에서 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뭐냐면 조합이 딱 설립돼서 설립 인가가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팔고 싶어. 내 집을 팔고 싶어. 근데 이걸 사는 사람은 왜 사요? 나중에 받을 신축 아파트를 받으려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조합원이 돼야 돼요. 근데 조합원이 안 돼. 이 노후된 건물을 사갖고 내가 뭐해? 나중에 현금 청산되면 아무 소용없잖아. 근데 그걸 우리 중개사가 중개를 했어요. 중개사고네요. 중개사고죠. 난리 납니다. 그리고 지방은 그나마 나오는데 서울은 얼마예요? 10억대가 넘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번에 88 대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나오지 않나요? 그런 것 규제가 아직 있나요? 근데 우선 도시민주거환경 정비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발표는 그런 식의 발표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 내내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지금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개사들이 헷갈려요. 우리는 경제를 보고 부동산 뉴스를 굉장히 유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법은 안 바뀌었는데 발표는 나와. 근데 이걸 알고 있어. 그럼 손님들하고 상담을 해요. 그럼 뉴스에서 봤던 얘기를 상담을 한단 말이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듣고 뉴스를 듣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들었다 보니까 손님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재개발 재건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못 배우고 아는 거, 들었던 거 그대로 전달했다가는 나중에 난리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려워서 창업 못 하겠는데요? 저는 제가 혼자 다 했으면 좋겠네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창업하는 거는 어때요? 대표님께서는 추천해 주실 만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의 창업은 일반적으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소액 창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첫 번째 직업이기보다는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이죠. 다른 일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성공하고 부동산 하신 분들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전 사업이 대부분 실패하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돈이 많아갖고 강남의 아파트에 프리미엄 딱 주고 들어가서 하면 좋죠. 전월세도 빵빵해. 한 건 하면 중개보수가 1,000만 원 단위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금액을 지불할 여력이 없을 거고, 두 번째는 경험이 또 부족하잖아요. 초보 중개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소액 자본으로 한번 들어가서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중개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어요. 예전보다 공부를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지방을 가면 공부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창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창업했네? 언제 창업해서 와서 물어봐. 우리 여기 재개발한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이거 분양권 받아, 못 받아?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서울 같은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 같은 데는 이 물건을 샀을 때, 물건 왜 산다고 했지 아까? 신축받기 신축 받기 위해서 아니고 신축 아파트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네.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 만약에 샀는데 신축 아파트 못 받으면 이게 중개사고죠. 네. 그럼 서울은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있어요. 특히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역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구역에 신축 빌라를, 그 빌라 파는 업자들이 와갖고 얘기해. 이거 하면 아파트 입주권인데. 그래서 중개를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신축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형산이에요. 근데 이걸 뭐 싼 가격에 사갖고 청산 금액이 비슷하거나 더 높거나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비싸게 팔고 산 사람들은 비싸게 샀어. 근데 이거 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신축 아파트 받고 싶어서 새 아파트 받고 싶어서 샀는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라는 게 있어요. 재개발은 절차법으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1월 달에 정책이 한 번 있었고 8월 달에 정책이 있었는데 이 정책에 의하면 앞으로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이 이런 순서로 원래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안 됐으면 사업 시행 인가를 못 받아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 바꾼다고 하는 게 앞에 단계를 통틀어서 10대책에서 발표된 건 앞에 단계를 통틀어서 같이 간다. 이번에 88대책에서 발표된 건 뒷단계를 통틀어서 함께 간다. 그럼 단계가 2개밖에 안 남거든요. 엄청 쉬워 보이죠. 근데 그런 혼란은 되게 많겠죠. 우리 공부도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가는 와중에 하나가 삐끗하면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서는 하나가 안 되면 두 번째 안 되잖아요. 근데 같이 이만큼 해갖고 돈도 많이 썼어. 그래갖고 막 사람들도 막 이거 샀어. 근데 4개 조건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됐어. 그래서 구역 지정이 안 되거나 조합 설립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우리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이거 입주권 나옵니다. 이거 사시면 신축 아파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못하는 또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법이 바뀌는 걸 잘 보시고 완화했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이 완화가 됐는지 그리고 현재 완화가 됐는지를 살펴보면서 중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